충북 AI 바이오 영재고와 오송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명문고 설립의 첫 단추를 채운 만큼 최고 수준의 학교를 설계하고 현실화시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주의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오송과 세종을 오가는 광역 간 BRT 자율주행버스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파급 효과가 발행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외 유출 축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포용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와 오송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AI 바이오 영재고는 2026년에, 오송 국제학교는 2027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확보된 정부 예산 10억 원과 교육청과 함께 세운 6천만 원을 활용해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건립과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개교 목표 연도는 2026년으로 과학기술부가 주관해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AI 바이오 영재고는 국립 형태로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270명 규모의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당초 충북은 광주와 함께 AI 영재고 설립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의 강점인 바이오가 특화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을 제안했고 방향이 급선회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에는 AI 영재고를, 충북에는 AI 바이오 영재고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타당성 용역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정됐다고 봐야죠. 청주시 오송읍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국제학교 설립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북과 강원 경제구역 내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기획용역비 1억 원씩이 반영됐습니다. 오송 국제학교 입학 대상은 국내 학생 30%와 외국인 자녀 70% 정도로 유초, 중, 고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학생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산자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학교를 운영할 영어권 외국 학교 법인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를 세울 부지가 없는 만큼 경자구역 확대도 추진됩니다.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외국인 생활 여건이 훨씬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이 될 거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문고 설립에 간절한 바람을 이룰 첫 단추를 채운 충북의 다음 과제는 전국에 내세울 만한 최고 수준의 학교를 설계하고 현실화시키는 일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병원 설립에 한 발 더 다가선 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충주의료원에 심내혈관 센터 등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해 17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주 지역은 진료가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의료이용 미충족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설 확충에 아무리 돈을 써도 개선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작 이를 맡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을 채용하려도 지금 오려고 하는 의사도 없고, 채용되는 의사도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때문에 4,14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충북대병원 분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에 좀 더 다가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깐깐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을 포함한 충주 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료 과목의 중복을 막고 외상과 응급 등 이른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북대병원이 충주의료원에 교수진과 전공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을 파견해 점진적으로 운영을 맡는 방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 제주의료원을 위탁 경영 및 인수를 해서 유지를 하다가 새롭게 제주대병원을 짓고 그 기존에 있던 의료원을 흡수했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충주 지역 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북과 강원의 5분의 1 수준인 50명으로 묶여있는 충북대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아시아 지역 두 번째 기가팩토리 전기차 생산기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 270여 개의 2차 전지 업체가 몰려있고 교통망이 우수한 점을 집중 부각하며 산업부에 청주와 음성, 진천 등 5개 시군을 후보지로 제안하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두 번째 기가팩토리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으면서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국회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 권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댐 주변 지역이 떠안고 혜택은 타 지역이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BRT 자율주행 버스가 광역 간 이동수단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오송과 세종 구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시에는 사람이 제어권을 갖는 레벨 3 수준입니다. 안정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 오송역 버스 정류장에서 BRT 버스가 출발합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원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BRT 버스입니다. 얘가 버스 타는 걸 좋아해서 안 그래도 일부러 신청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기사님이 진짜 손 놓고 운행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좀 먼 미래, 특히 그 버스 같은 거에서는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타고 나서 이게 이런 날이 머지않았구나. 오송역에서 세종 고속시외 버스터미널까지 22.4km 구간을 달리는 광역 간 BRT 전용 자율주행 버스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속도 80km, 비상시 사람이 제어권을 갖는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희 자율주행 차에 탑재되는 라이다랑 레이더, 그 영상 카메라 센서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등을 직접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BRT 자율주행 버스는 14인승 전기버스 1대와 15인승 일반 승합버스 2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분 간격으로 8개 정류장을 하루 6회 왕복 운행합니다. 24년 이후에 청주공항까지 확대가 예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오창을 포함한 각 지역이 이 본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BRT 자율주행 버스는 내년 3월까지 충청북도와 세종시 홈페이지 BRT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로 사전 예약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따라 내년에 충북에서도 300명 넘는 교원이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교육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우선 기간제 교사를 더 채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줄이는 교원은 2,982명입니다.
이 중 충북에서 10%가량인 332명이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이유인데 충북은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2026년까지 학령 인구가 늘어납니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도 초등학교는 48%, 중학교도 30%가량을 차지해 대규모 교원 감축에 타격이 큽니다. 충북은 오히려 2026년까지 학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농산촌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의 특징으로 현재보다 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당장 내년에 충북의 고등학생은 1,200명가량 늘어나지만 중등교원은 253명 줄면서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화,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로 학습자 중심의 수업과 진로 진학 상담이 더욱 중요한데 과밀학급 편성과 교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대생과 사범대생들의 임용 절벽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교대와 사대의 정원은 줄이지 않으면서 교원은 감축하는 정책의 엇박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교대에서 입학 정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줄여서 그 정원을 충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충북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정원을 내년 교원 감축 인원보다 10명가량 많이 확보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법정 공방을 벌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이 상대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진 건 지난 7월 15일입니다. 당시 3명의 학생이 선거에 나섰는데 투표자 수의 과반 이상을 받은 A 후보가 학생회장직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A 후보가 당선 공고된 뒤부터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거 규정에 따르면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되는데 A 후보 측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가 아닌 구두주의 조치 정도로 판단하고 A 후보를 당선자로 공고했습니다. B 후보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B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 후보가 제기한 내용이 경고 사유에 해당해 후보자 등록 무효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학교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충북도 교육감인 만큼 학교 측은 도교육청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계 최고권위의 상인 제39회 충청북도 단재교육상 수상자에 청주 율령초 박은영 교장과 청주중 지선호 교장이 선정됐습니다. 사도부문 수상자인 박은영 교장은 학생 인성교육과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학술 부문에서 수상한 지선호 교장은 재능 기부를 통해 학교 현장에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도민 2명 중 1명은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충북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 해 경제적 파급 효과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12월 청주페이 2배 충전 행사를 예정보다 일찍 마감했습니다. 남은 인센티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충전 한도를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인데 반응이 폭발한 겁니다. 청주페이는 공공 배달 앱과 청소 서비스 연동, 교통과 기부 기능 탑재 등으로 연관 산업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12월에 2배 충전 이벤트도 성황리에 조기에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준비한 394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였습니다. 충북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6억 원을 투입해 13.9배의 경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500억 원을 발행해 도내에 파급된 생산 유발 효과만 1조 5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4,700억 원, 취업 효과 13,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액 결제 위주의 소매 음식업과 가계 지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교육, 보건업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의 유출 축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포용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충북 1인당 개인 소득은 1,900여만 원으로 1인당 총 생산의 46%에 불과해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바일형 지역화폐 확대와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 충청지부 등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지칭하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익활동 실적과 회원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노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이자 탄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언테크 대표와 임직원 일동이 525만 3천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직원 일동이 72만 7천 원, 청주 사창동 32통 주민 일동이 57만 9천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구흥모 씨, 김산기 염소탕 직원 일동이 각각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박길순 씨, 청주 은호고 2학년 3반 일동이 각각 2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1,373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청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국민의힘 청주 서원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김 전 비서관은 오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죄로 직위를 상실한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유영훈 전 진천 군수도 포함됐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성안길 옛 KT 건물로 이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의회 업무를 새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사무국 업무를 제외한 의정 활동은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문로 옛 청주시청 안에 있는 기존 의회 청사는 새 청사 건립을 위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8월쯤 첫 지급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양군이 운영하는 단양장학회가 내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신입생에게 10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졸업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장학회는 첫 수혜자가 1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 4월쯤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12가지 답례품과 16개 생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역 연계성과 상품 경쟁력, 유통관리 등을 고려해 선정된 답례품에는 청주시 전통주와 충주 사과, 제천 잡곡, 보은 건대추, 영동 와인과 곶감, 진천 쌀, 단양 마늘 식품 등 12가지 농특산품이 포함됐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터 의료 인력 확보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도내 북부권 의료 공백 해소라는 큰 가치 아래 지자체는 물론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